그 통증이 사람마다 아픔이 다르다는데 언제 백신이 나오는지. 혹시 공기로도 전염이 되나요? 예, 여전히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새로 제기되는 궁금증 또 의혹도 여전히 많이 남는데요. 팩트체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직접 받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고요. 오늘 몇 가지 추려서 그 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기 기자, 예. 주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? 정말로 공기 감염은 안 되는 건지, 그리고 예.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차, 5차 감염자는 없는 건지, 예. 이렇게 정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 많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나 아프냐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.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. 예. 정말 어느 정도 아프냐, 또 그리고 메르스 환자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거냐, 이렇게 자신이 감염된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. 예, 예.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궁금증이 저희 SNS 계정과 또 이메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. 예. 일단은 공통적으로 많았던 것부터 짚어보면은요. 손앵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메르스 걸렸을 때 과연 얼마나 아프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. 예, 예. 풀어보죠. 어떤 분은 별로 안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건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 건지요. 예,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요. 35번 환자였죠.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 인터뷰에서 온몸을 칼로 찌르는 것 같고 또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였다. 그러면서 통증 수치 9단계의 고통이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통증 수치가 총 10단계인데요. 9단계면은요. 너무 아파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통제 처방이나 수술을 받을 정도다.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환자가 자살을 택할 수 있는 정도다. 하는 게 이제 예. 9단계입니다. 예. 출산의 고통이 8 정도라고 하니까요. 정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한 셈인 거죠. 예, 예. 반면에 5번 환자였다가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았던 365 열린의원의 B 원장이요. 독감 환자가 호소하는 몸살 증상보다 심하지 않았다. 예.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 3, 4 정도 수치의 통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굉장히 큰 편차네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예. 자 이게 과연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. 예, 예. 이게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, 사실은요. 메르스 걸렸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끝나신 분들도 있고요. 바이러스가 타개도까지 흘러 들어가가지고 세포 같은 거 타개시키잖아요.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독해질 수가 있는 예. 것이죠. 역시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바이러스마다 좋아하는 장기가 또 따로 있는데요. 예, 예.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허파와 그다음에 이제 콩팥입니다. 자, 그래서요. 사우디에서 메르스 환자들의 증상을 다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98%가 고열이 있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83%가 기침, 72%는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있었고요. 몸살 같은 근육통, 그리고 설사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예, 예. 자, 이런 증상을 하나만 겪기도 했고요.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겪기도 했는데 반면 또 메르스 환자 가운데에서는요. 30%가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해외에서 있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예. 또 모두가 통증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 예. 공기 중 감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텐데 그 예. 질문도 아까 보니까 들어와 있더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특히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요. 의료진에게 방역용 마스크에 고글 착용을 하고 또 일회용 가운을 입으라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야, 이거 메르스가 공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?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대응이 나온 거 아니냐라면서 불안해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. 예, 예. 먼저 공기 감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메르스 바이러스 입자는요. 5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굉장히 무거운 편이어서요. 이렇게 예. 제가 애취 하고 기침을 하면은 이렇게 한 1, 2미터 안에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. 예, 예. 자, 하지만 이 결핵이나 홍역 같은 바이러스는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서요. 또 이렇게 애취하고 제가 내뱉게 되면은 예. 이렇게 나가면서 침이 말라도 공기 중에서 계속 퍼지면서 이렇게 지금 손앵커가 있는 자리까지도 이 전달이 뒤까지도 다 갈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얘기군요. 예,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말 감염인 것이냐 아니면 공기 감염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예, 예. 근데
아무튼 그 실제로 공기 감염이 되면 그건 얘기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.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공식적으로 아닙니다. 그건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. 근데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연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다면서요? 최근에 보도가 좀 되기도 했는데요. 영국의 의학 전문지인 랜싯에서는요. 공기나 매개물을 통한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. 이런 내용을 내보냈고요. 또 사우디에서는 낙타 농장 헛간에서 공기 중 메르스 조각을 발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외국 학계에서도요. 이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로 감염이 된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예. 있고요. 또 국내 학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. 예. 근데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이 최초의 메르스 바이러스 발견자 그 자키 박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기 내의 이동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또 얘기를 해서 예. 저희들이 조금 불안해하기도 했던 것은 맞는데 아무튼 정상적인 그런 그 환경 속에서라면 아까 이렇게 쭉 멀리 갔던 것처럼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.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앞서 의사들은 마스크에다가 고글까지 쓰라고 했습니까? 그러면? 예,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. 자, 이게 그 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N95 방역용입니다. 저 실시간 검색어에 늘 떠 있는 그 마스크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자, 그리고요. 자,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오른쪽에 입는 게 황사용 마스크입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마스크는요. 사실 어떤 자신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라는 목적이 더 큰 겁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 황사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예, 예. 자, 하지만 의료진의 경우에는요, 의심 환자를 바로 앞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기침을 그냥 정면에서 맞을 수도 있다. 그렇겠죠. 그리고 예, 또 그리고 자신이 감염됐을 때, 의사가 감염됐을 때 다른 환자에게 절대 옮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방역 마스크, 이 방역 마스크와 고글을 써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. 예, 예. 공기 감염 우려 때문은 아니다. 그러니까 예. 뭐 고글이나 뭐 이런 게 예, 그런 그렇습니다. 얘기군요. 예, 예. 자,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지하철이나 주변에 마스크 쓴 사람 보면은 오히려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. 예. 앞서 말씀드렸듯이요, 마스크, 이 황사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웬만한 비말이 빠져나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고요. 또 그 사람이 기침을 심하게 했던 게 아니라면은 호흡기 질환은 증상이 없으면 전염력이 없다.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. 예. 자, 오늘 두 번째로 다뤘는데 메르스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세 번째로라도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 수고했습니다.